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영상을 찍은 거 저도 봤거든요. 봤더니 그 막 투턱에 굉장히 얼굴이 둥글둥글한 걸 넘어서서 좀 뚱뚱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카메라 각도를 한번 바꿔봤어요. 되게 전설의 얼짱 각도. 이렇게 했는데도 얼굴이 숭하게 나온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찍도록 하고, 이렇게 좀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이 각도로 해서 계속 찍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설을 좀 해봤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배울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수와 배수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지난 시간은 약수와 배수 다 배웠죠? 잠깐 복습을 하고, 약수와 배수는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요? 그 자연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수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다른 건 몰라도 선생님이 목차는 꼭 항상 복습을 할 때 쓸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뭐 배웠냐면 약수라고 하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배수라고 하는 거 배웠고, 세 번째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배웠어요. 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일이 다 나누던가 아니면 곱셈을 활용해서 그 샌드위치 공법으로 양쪽으로 한 번에 찾아가던가 이렇게 배우는 거였고, 배수는 또 일일이 다 하던가 아니면 배수 판정법을 일일이 다 하는 게 배수는 굉장히 제일 쉽죠. 그래서 그렇게 자연수배를 천천히 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을 곱해주고 2를 곱해주고 3을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는 서로 어떻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어느 식에서? 곱셈식에서. 주어진 자연식을 곱셈식으로 잘 나타내면, 그죠? 곱셈식에 쓰여졌던 숫자들은 주어진 수의 약수이고, 주어진 수는 곱셈식에 있는 수들의 배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 4번, 5번 이거는 이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4번, 5번 선생님은 한 번에 진행을 할 거예요. 4번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아이를 배울 겁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해줄 게 있어요. 여기 3단원까지는요, 여기 3단원까지는 주어진 자연수가 한 개입니다. 주어진 자연수가 한 개라서 굉장히 생각이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대상을 생각할 때 주어진 자연수가 한 개다 그러면 약수, 배수 안에서 다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자연수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공약수나 최대 공약수 혹은 공배수나 최소 공배수로 풀어야 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되게 여러분이 되게 처음에 배울 때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주어진 도구가 뭔지를 몰라.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는 어떤 도구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몰라. 그리고 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내용을 잘 몰라.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히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모르고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하는 방법만 이렇게 치중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되게 빈약해져요. 점점 수학이 점점 내용이 점점 왠지 이게 보세요. 탑을 쌓아가는데 이게 왜냐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 안 채워주면요, 결국에는 탑이 되게 부실해져요. 계속 이렇게 부실해져요. 왜 그렇고 왜 그렇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러니까 수학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지만 크게 보면 되게 사슬처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슬처럼. 그래서 연계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슬처럼 계속 이어지는 학습인데 점점 여러분의 사슬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거나 이렇게 얇아지게 돼요. 왜냐고 하는 부분을 안 채우면.
그냥 어떻게 푸는 거예요만 계속 치중을 하면 이게 점점 얇아져서 여러분 나중에는 사슬이 끊어져. 사슬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야. 그때부터 수포자가 되는 거야. 수포자. 많이 들어봤죠? 수학을 포기한 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같이 생각을 해가면서 내용을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한 번에 진행을 할 테니까 어떻게든지 잘 봐요. 예, 옛날 이야기 하듯이 해줄게요. 공약수가 이 공자가 공통되다라고 할 때의 공자예요. 약수가 공통되다. 그럼 공통되다라고 하는 말은 비교하다라는 말. 비교해서 같은 점을 찾았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비교하려면 반드시 대상이 몇 개 이상이어야 돼요? 2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통되다는 비교를 해서 같은 점을 찾았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대상이 몇 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2개 이상이어야 돼. 그래서 2개 이상 상황에서 자 비교해서 같은 점을 찾는 거야. 어떤 걸 대상으로? 약수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자연수가 2개 이상일 거예요. 2개 이상의 자연수에서 공통된 약수를 찾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통된 자연수의 모임. 공통된 자연수가 아니지. 공통된 약수지. 큰일 날 뻔했네요. 두 자연수에서 공통된 약수를 다 모아둔 거를 공약수라 그래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 공통된 약 중에서 최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자, 공통된 약수 중 제일 큰 수. 공통된 약수 중 제일 큰 수.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공약수하고 최대 공약수의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그럼 구하는지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구하는 법. 구하는 법은 간단하지 뭐. 두 수의 약수를 배우는 거. 첫 번째, 주어진 자연수가 몇 개일 거예요? 2개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스텝 1이 뭐냐? 주어진 두 자연수의 약수를 구합니다. 약수 구하기. 두 자연수의 약수를 다 구해요. 그 다음에 스텝 2가 뭐냐? 공통된 약수를 찾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스텝 3가 뭐예요? 최대 공약수를 제일 큰 아이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한 겁니다.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보여준다. 그럼 어디다가 이쪽 좀 더 할까요? 자, 이거 보면 18하고 24가 있었다. 그러면 18의 약수 샌드위치가 더 편하다 그랬죠.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 그래서 1, 18, 2, 9, 3, 6 이렇게 해서 6개를 찾고 24의 약수 1, 24, 2, 12, 3, 8, 4, 6, 그 다음 5는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이거 두 약수를 찾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공약수 같은 아이를 찾는 거예요. 1, 2, 3, 6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이 중에서 제일 큰 6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 자, 이해돼요? 쉽죠? 이게 이제 처음에 정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누군가의 특징, 성질을 하나 발견해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발견하게 돼요. 뭐라고요? 최대 공약수의 특징, 즉 성질을 하나 발견하게 돼. 최대 공약수 얘가 6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성질이냐? 이 최대 공약수 6의 요 공약수들을 찾아봤더니
6의 약수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그 주어진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뭐 주어진 두 자연수를 여러 번 해봤어요. 여러 번 해봤더니 나타났던 게 뭐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구했더니 그 아이들이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의 성질, 자,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뭐다? 두 자연수의 공약수이다 라고 요 성질을 배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짜게 돼요. 어떻게 짜게 되냐? 여기 있는 거 이 순서대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도 복잡한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안다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스텝 1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스텝 2로 이 최대 공약수에 뭘 구하면 약수를 구하면 우리 공약수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이 최대 공약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원래는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일일이 자, 두 자연수의 약수를 각각 다 구하고 공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최대 공약수의 성질을 발견했어.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만 빨리 구하는 방법만 찾아내면 그냥 바로 그거의 약수 구해서 공약수를 찾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빨라지겠죠? 요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스킵해서 넘겨버려도 되는 거야.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가 되냐?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면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구하냐?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냐? 이해돼요? 자,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게 최대 공약수 빨리 구하는 거.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법. 이게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이거를 하면 바로 이거의 약수를 구하면 누가 나오니까? 공약수가 나오니까. 첫 번째 방법은 나눗셈을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눗셈, 커다란 나눗셈인데, 자, 니은자 나눗셈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18과 24가 있으면 그걸 커다란 니은자로 거꾸로 나누는 거예요. 둘 다 짝수기 때문에 공약수 2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9와 12로 나뉘고요. 둘 다 3의 배수죠. 그래서 3으로 나뉘면 3과 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공약수끼리만 곱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곱해주는 거예요. 공약수끼리만 곱해주면 그 값이 6이 나오고요. 이 6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나눗셈으로써 공약수를 각각 다 구한 다음에 공약수끼리를 모두 곱해주면 그 아이가 바로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뭘 구하면? 약수를 구하면 다시 이 공약수를 두 자연수의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해되죠? 일일이 다 해서 찾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두 번째 방법이 곱셈 분해고요. 곱셈으로 분해해서 분해한 모양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18이라고 하는 아이는 2 곱하기 9고요. 자, 이게 더 분해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분해하는 거 1과 자기 자신밖에 분해가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쪼개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중학교 때 가서 배우겠지만 이걸 소인수 분해라고 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24는 2와 12. 그 다음에 12가 더 쪼개지죠. 2와 2 곱하기 6. 그죠?
6이 더 쪼개지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쪼갠 다음에 같은 숫자의 개수를 비교합니다. 뭐라고요? 같은 숫자의 개수 비교. 자, 같은 숫자 여기 2가 있고 여기도 2가 있네요. 그죠? 여기 같은 숫자 3이 있고 여기 3이 있네요. 그죠? 이해되죠? 개수를 비교해서요. 여기는 적거나 같거나 없는 쪽이 선택이 돼요. 뭐 쉽게 얘기하면 공통 부분. 뭐라고요? 공통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2가 한 개 있고 2가 3개 있으니까 그나마 공통인 부분은 2가 한 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3이 2개 있고 3이 하나 있으니까 그나마 공통 부분이 3이 한 개 있다. 그래서 그 i를 최대 공약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5번은 여러분 다시 5번도 보여주면서 빨리 설명을 끝낼게요. 5번은 내용이 뭐냐 파란색으로 쓸게요. 5번은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예요.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외우거나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둘을 동시에 엮어서 비교해 가면서 암기해 가면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암기하면서 뭐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지 마요. 왜냐하면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외우는 게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공배수가 뭔지 배우겠죠? 공배수는 뭘까요? 공통된 두 자연수의 공통된 배수가 되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뭘까요?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 중 어떨까요? 공통된 배수 중 어떨까요? 제일 작은 수겠죠. 왜? 최소니까. 그죠? 이해됐죠? 구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자연수의 일일이 배수를 구했다가 공배수를 구했다가 거기에서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한다고? 일일이 안 해. 왜 그럴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럼 최소 공배수의 성질은 어떨까? 비슷합니다.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두 자연수의 공배수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이제 뭐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를 빨리 찾으면 된다. 왜? 그거에 배수가 바로 공배수가 되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관건은 이제 뭐가 된다? 관건은 최소 공배수를 빨리 찾기만 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방법은 똑같아요. 많은 수는 똑같아요. 자, 하지만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지. 최소 공배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똑같이 나누는 건 똑같은데 밑에 나오는 요 아이들까지 곱해줘요. 그럼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2 곱하기 3은 6 곱하기 6은 6 그리고 이거는 12 6 곱하기 12는 72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곱셈 분해로 할 때는요. 맞아요. 똑같아요. 같은 숫자의 개수를 비교해서요. 최소 공배수는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하면 빨간색으로는 많거나 같거나 있는 쪽이 선택이에요. 있는 쪽.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공통 부분 곱하기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원래는 뭐 비교해가지고 하는 건 이게 더 외우기는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써먹기는 이게 더 편해요. 써먹어 볼게요. 이렇게 다 분해했죠? 분해해서 숫자 같은 아이들끼리 비교해. 근데 많은 아이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한 개 있는 거 선택하겠니? 세 개 있는 게 선택되겠니? 세 개 있는 거. 그죠?
여기는 3 곱하기 3이 두 개 있고 여기는 3이 한 개 있네. 많이 있는 거 선택되겠죠. 누구? 3 곱하기 3 이렇게. 자,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3 곱하기 3은 9, 8 곱하기 9는 72. 이해되죠? 자, 여러분 오늘 배운 거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놓으면 흔들리지 않는 지식이 될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외우세요. 그리고 그 차이점만 어떻게 다른지만 살짝 기억해 두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